이번 딜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인수 후보군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히 지분을 사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과 한화오션, 호반산업, 대우건설 등이 국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키우는 곳들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최근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온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전남 완도 해역에서 추진되는 400메가와트급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정 부분 사업화 문턱에 넘어선 대형 해상풍력 자산인데요. 한때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코오롱 글로벌은 왜 지금 매물로 내놨을까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새 주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매각이 지니는 시사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M&A부 남지영 기자입니다. 먼저 매각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매각을 추진하는 자산은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사업 지분 약 34%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 완도군 남측 해상에서 추진되는 4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주는 코오롱 글로벌 34%, 한국서부발전 33%, 전남개발공사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 연평균 약 120만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인데요. 이는 약 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자산은 아니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프로젝트이자 국내 건설사가 해상풍력 개발을 주도하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코오롱 글로벌은 왜 이런 핵심 프로젝트 매각을 검토하게 된 걸까요? 가장 큰 배경은 재무 부담입니다. 해상풍력은 사업성이 커 보이지만 실제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공급망 계약, 설계, 금융 조달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착공 전후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됩니다. 실제 상업 운전까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재무 상황도 이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2024년 영업 손실을 낸 뒤 지난해에는 흑자 전환했지만 영업이익률은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순손실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로 돌아섰지만 재무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347%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높고 PF 우발 부채도 자본 총계를 웃도는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코오롱 글로벌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보유 자산을 재점검하고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선택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거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몸값 산정입니다.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의 총 사업비는 3조 3천억 원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지분율 34%를 단순 적용하면 약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이 이 숫자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체 투자비에 가깝고 매각 대상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매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인허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착공과 상업 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까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완도 장보고 프로젝트는 2022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환경영향평가 본협의도 통과했습니다. 다만 아직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의 후속 협의가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초기 단계의 사업권과 비교하면 인허가 진척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원매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이번 딜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인수 후보군입니다. 시장에서는 재무적 투자자 FI보다는 국내 전략적 투자자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히 지분을 사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와 EPC,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운영까지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갖췄거나 해상풍력 사업을 확장 중인 국내 대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외국계 해상풍력 개발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발을 빼는 흐름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 국내 인허가 지연이 겹치면서 일부 유럽계 개발사들이 한국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 코리오 제너레이션은 한국 법인을 해체하며 국내 사업에서 철수했고, 독일 RWE도 일부 사업을 정리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계가 빠지는 사이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가 커진 데다 건설사와 조선사, 전선업체들이 해상풍력을 새 먹거리로 보고 밸류체인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과 하나오션, 호반산업, 대우건설 등 국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키우는 곳들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은 단순히 사업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오롱 글로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매각은 단순히 자산 매각이 아닙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온 사업을 두고 재무 안정성과 성장 전략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수 후보군에게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개발사들이 주춤한 상황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완도 장보고 프로젝트를 어떤 조건에 누구에게 넘기게 될까요? 이번 거래의 향방 더벨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